KR10이 안 나온다,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됐다, 굉장히 많은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KR10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도 다뤄드렸지만 KR10 개발이 취소됐다는 소문과 근거가 너무 뚜렷했습니다. 저희도 관련 내용을 여러 번 내보내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취소됐다는 말이 제 도약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최근 들어 저희가 계속 기다릴 명분, 즉 제대로 된 신차 출시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이 기대에 부응하는 건 물론이고 어쩌면 저희가 했던 요구보다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KR10 개발 취소설이 왜 나왔고 만약 출시가 된다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KR10 개발 취소설이 왜 나왔는지부터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이게 단순 소문이라고 치부하기엔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사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돌고 있었고, 중요한 건 이게 사내에서만 떠돌던 얘기였다가 본격적으로 대중들한테 퍼진 게 한 영업사원이 게시글이었습니다. 이 영업사원이 게시글도 소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게 아니고 공장 내에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썼었던 거고, 이게 하필이면 커뮤니티로 일파만파 커지면서 KR10 취소설이 기정사실화 됐던 거죠. 하필이면 시기적으로도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실망도 반복되고 판매량 성적도 좋지 못했던 그 시기였으니까요. 심지어 영국 홈페이지에 있던 KR10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KR10은 개발이 취소된 것도 아니고 출시가 뒤로 미뤄진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가지 루트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영업사원이 쓴 글, 그리고 이 영업사원이 들은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저희가 강조했던 기다릴 수 있는 명분을 제대로 칼을 갈며 준비 중이었습니다. 사실 고객들한테 기다릴 명분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차 계획이고, 이게 워낙 없으니 기대를 접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비아디가 인수해갈 수 있게 포석을 까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모든 걸 KGM이 극복하고 싶어하고 그러한 의지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을 했냐? 간단합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출시가 되면 뭐하냐? 어차피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만약 기존 계획대로 출시되는 거였다면 기다릴 명분이 딱히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 차 한 번쯤은 기다려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껍데기만 바꾸는 차도 아니고요. 출시 일정이 늦어지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나쁜 선례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의지 때문인 걸로 파악했거든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는 진짜 완벽한 신차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지 때문에 출시 일정을 뒤로 미뤘다는 거죠. KR10이 KGM한테 굉장히 중요한 차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쌍용차뿐만 아니라 지금의 KGM한테도 상징적인 차고, 동시에 많은 판매량을 노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물리버튼 부활도 예고되어 있던 차잖아요. 한마디로 KGM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라는 점이 크고, 이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건데, 이 차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서 내보내야 한다는 인식과 의지가 회사 내부에 깔려 있는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게 바뀌고 개선되는 것 때문에 아예 프로젝트 명이 KR10이 아닌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로 바뀌는 거냐?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파워트레인입니다. 원래는 순수 전기차만 나온다, 1.5 가솔린 터보 모델이 나온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애초에 전기차는 파이 자체가 너무 작은 게 한국이기 때문에 판매량도 기대하기 어렵고요. 1.5 가솔린 모델이 나온다면 분명 사골 엔진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아예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최근에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출시됐습니다. 판매량을 떠나서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시장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이 반응과 평가를 보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도입도 결정할 걸로 보이고요. 순수 전기차와 더불어 가솔린 모델도 살짝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재로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2.0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수출형 렉스턴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이걸 개량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여기서 또 유추할 수 있는 건 토레스보다 큰 차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그럼 플랫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아예 바뀔 거란 얘기가 있긴 한데 이건 아직 확실하진 않아서 좀 더 취재가 진행되고 정리가 되는 대로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브랜드들하고 출발선이 어느 정도 비슷해진다고 볼 수 있죠. 기존에는 가솔린만 나오거나 디젤만 있거나 순수 전기 모델만 있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 선택의 폭이 좁고 이건 당연히 수요 면에서 손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예 출시부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갖추고 나온다면 선택의 폭이 좁다는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괜찮냐는 건데, 이번에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새로운 파워트레인 이거 꽤 괜찮다고 합니다. 아직 저희가 타보진 않아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평가가 많이 괜찮은 걸로 알려졌고요. 승차감도 댐퍼가 바뀌면서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기대를 걸어볼 만한 신차인 건 맞다고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도 꽤 큰 폭으로 개선될 예정이란 겁니다. 앞에서 잠깐 승차감을 이야기했는데 무쏘 EV부터 댐퍼가 확 바뀌면서 이게 토레스 하이브리드랑 KR10에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랑 관련된 건 시승기 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에 힘을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브랜드를 상징하는 차이기도 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과 동시에 시기도 많이 늦어진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디자인도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할 예정인 걸로 파악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좀 더 코란도스러운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측면도 밸런스가 다소 밋밋했는데 후면 타이어를 장착하든지 해서 개선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만 타이어가 완전히 장착될 경우에는 차체 길이가 길어지거나 연비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어를 옵션으로 넣든가 하든 타이어 모양 수납함이 들어가든 논의는 다양하게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리버튼 부활입니다. 아마 실제 운전자들 입장에선 이게 가장 체감하기 좋은 변화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실내 물리버튼의 중요성은 렉스턴이 증명해주고 있죠. 토레스와 똑같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만 물리버튼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다는 걸 못 느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KR10부터 물리버튼이 부활하고 실내 디자인 전체적으로 분위기나 구성이 많이 바뀔 겁니다. 만약 KR10에서 물리버튼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비판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이렇게 결정된 이상 폭스바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폭스바겐도 스티어링 휠 물리버튼을 없앴다가 자동차는 스마트폰이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물리버튼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했잖아요. 이런 브랜드가 꽤 많기 때문에 KR10부터 다시 물리버튼이 들어간다면 이런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이것 자체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출시 일정이 뒤로 미뤄진 이유가 안 좋은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결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라서 이 정도라면 기다릴 명분이 생긴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좋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만약 가망도 없고 앞으로의 계획도 시원치 않다면 KR10만 보고 이런 얘기를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기가 되면 순차적으로 다뤄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냥 살짝만 언급하자면 최근에 픽업트럭 브랜드를 무쏘로 바꿨잖아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미 렉스턴 스포츠랑 렉스턴 칸도 이름이 무쏘로 바뀌었거든요. 저희도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였는데 후속 계획을 알고 나니 스토리텔링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것도 곧 다뤄드릴 수 있도록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후속 모델들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흥미로운 점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KR10을 출시하고 심지어 이걸 제대로 만들기 위해 미룬 거라면 기다려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